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는 이렇게 4개 이정열입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오늘 보도록 할 예정이고,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 보였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다고는 하나, 거기에 대비해서도 조금 낙폭이 좀 컸었던, 드라마틱한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9시 1분까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거래량들이 점점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간 오늘 하락이 이해가 되진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이긴 했으니까요. 오늘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 순매수가 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꽤 많이 나왔는데, 자, 주가가 거래량들, 어떻게 움직여 줄까? 이걸 한번 예측을 해 볼 텐데, 다 이제 맞지는 않을 거겠지만, 예측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요인들, 지난 10월 달 이후에, 10월 27일 이후에 강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주가가 올라간 이유들을 보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한국테크놀로지 네옴시티 건설 가설재 생산 공장 협력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드는데 건설 자재 전문 기업 서부산업과 손잡았고 최근 내한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 롯데호텔 월드 열린 한 사우디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현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맺었다. 일단 MOU라는 것들이 제한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뭐 이게 구속력은 없어요. 구속력은 본 계약은 아니죠. 자, 서부산업과 함께 참석했고 국토교통부하고 사우디 자치행정저택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개최가 됐고 여기서 보면은 건설 모듈러 IT 기업들로 교류의 장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우디에 들어갈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 붐이 최근에 또 있었었죠. 건설에 필요한 건설 가설재 공급 계약과 전략을 공유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약간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우리 거래량들을 보자고요. 저는 좀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정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에서 그대로 차익실현 물량들, 매물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거래량들을 보면은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나와졌죠.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보다는 장중에 계속 매도량들이 나와준 게 이전의 매수량보다 더 증가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매도를 했다. 물론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매수를 했다.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이 있어야 매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그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했다. 기타 법인에서도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좀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은 소폭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1선을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아래 꼬리를 살짝 마무리를 시킨 다음에,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반등이 강도가 얼마냐. 자, 21선이 이렇게 있고,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61선에서 반등. 자, 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들. 그럼 여기 또 뚫어줘야 돼요. 근데 거래량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걸려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탈을 하면은 61선이죠. 그게 1000원대. 이 구간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제가 수립을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21선에서 여기 상단에서 매물 조정을 좀 받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은 21선에서 이탈을 하고 61선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21선에 지지를 받고 주가 하락을 멈춘다. 일단 브레이크 잡는 것들을 체크를 해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 높게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낮으신 분들도 이 여기까지 이제 1150원, 1200원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응을 잡고 브레이크 걸리는 걸 보고 대응을 잡고 탈출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그 다음에 21선은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 또 비중 축소 그 다음에 61선 지지를 받으면은 비중 다시 확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가 저는 21선과 61선의 지지 구간들을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21선 그냥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900원까지도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이 기업을 좀 같이 투자를 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의 영역에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300억입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1,350억 구간이고 유통비율은 80%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0억 원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연간 실적들 2017년도 매출은 잘 나왔거든요. 매출은 96억에서 3,500억까지 증가가 됐어요. 매출은 증가가 됐어요. 영업이익도 뭐 한때는 56억 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6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매출이 증가되는 것만큼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 대신에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판매를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건설 기업이기도 하죠. 이제 여기 보면 중소형 건설 기업인데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전자부품, 통신기기, 방송 장비 제조, 도서 앱 이런 걸 보면은 뭐 샤오미 국내 공식 총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전자제품 제조 판매 기업 이런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보면은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유통하고 부동산 쪽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출, 지난 3분기 매출에 보면은 토목, 건축, 주택, 해양, 토건, 리모델링, 해외 산업 이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이 비중이 더 높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기업이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비즈니스 서머리 여기 공식 실적을 보면은 본업을 영위를 하는 거에서는 출혈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연결해서는 매출은 증가되고 있는 게 종속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별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고 연결로 반영이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계속 꾸준히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비단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떨어졌던 거 12월 5일 기사입니다. 12월 5일. 자, 이게 한국 이노베이션, 한국 테크놀로지 주식 120만 주를 지분율로 치면 17%가량에 해당이 돼요. 매도를 했습니다. 자금을 엑시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2월 5일이니까 한 이때 자금이 쭉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올라갔다가 마저 털어내는 모습들.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이 되죠. 한국 이노베이션에서 한국 테크놀로지를 12월 5일에 매도를 했으니까 장중에 매도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장 초반에 털기 위한 급등 흐름들이 나왔다가 대부분 좀 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내용들 보면은 지분율이 17%를 매도를 했어요. 장중에. 근데 이게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지지 구간들을 버텨줄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이 나와서 기대를 해줄지 그러면은 이 상단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의 저항이 얼마나 많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은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주식, 소유 주식 수가 변동이 됐다. 여기서 비율이 3%, 마이너스 3%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0.12% 줄어들었다라는 것들, 주식 수량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가 전환 사채권을 발행을 또 했습니다. 26차라고 하는데 이 전환 사채권이라는 것들은
자금을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제 자금을 따로 회사채라든가 또 매도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나중에 지금 일단 돈을 빌려요. 돈을 주고 연 이율 3%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기 되면 돈을 원금이랑 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지금 이제 발행이 되는 주가, 이 기준 주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환 가액이 83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 총수 대비해서 8%가량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이거를 가지고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을 받겠지만,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난 주식으로 상환을 할게.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상환을 할게. 그 다음에 시장에 이 8%에 대한 부분들, 이 지분이 지금 17%가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추후에 이 8%에 대한 830원 그리고 지금 1000원, 이게 830원의 주식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식 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빌려준 돈만큼 사채가 전환이 된다.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내가 콜옵션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830원짜리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1000원일 때 매도를 한다. 그게 지금 8%가 잠재되어 있는 거다. 물론 종료일이 2025년도이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제26차 이전에 25차 그 이전에는 만기가 상환이 대기 물량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이게 11월 17일입니다. 자, 이게 그 얘기거든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60원 규모의 한국테크놀로지 전환사채를 매각을 했다. 160원 규모. 자, 이 11월 17일 불과 이제 여기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 아마 전환사채를 매각을 했었을 때 자금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좀 한 거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올라가서 배가 좀 아프긴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려, 자금난, 유동성 위기 막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건설주 같은 기업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자금을 조달한 현장이 없어 그 영향이 일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매각 대금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을 투입한다라는 방침이 생겼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건설에 또 이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매각을 하고 현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자, 이게 추후에 160억 원 가량,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후에도 이 전환사채가,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자금을 엑시트한 것처럼 계속 자금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들은 이 지수의 이 주가의 상단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항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뚫어줄지, 이탈을 하고 다시 돌파 시도로 나와줄지, 그거는 추후에 봐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적절한 구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국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주도주라든가 뭐 바이셀, 우리 스마트 트레이딩 시스템 이제 런칭을 좀 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래 번호로 이제 관련 키워드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상세하게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